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주식 강의실의 핑크캣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함수 배우기 편으로 연산자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 함수는 우리가 이미 학교 때 이미 다 배운 함수들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이 수식 관리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특이한 성격을 가진 것들을 중점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관리자를 열어보면요. 수식 관리자를 열어보면 여기 함수 설명이 있습니다. 함수 설명을 클릭하고 여기 연산자가 산술 연산자,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 먼저 관계 연산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연산자. 자, 이 관계 연산자 말 그대로 관계입니다. 좌측과 요 부호를 기준으로 부호의 좌측과 우측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퀄 표시가 두 개가 연속으로 되어 있는 건 좌와 우가 같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퀄 표시, 느낌표 표시 하나에 이퀄 표시가 있는 것은 좌와 우가 다르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여기 그 방향표가 있는데요. 꺾임. 이것이 부등호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논리적으로 다르다는 얘기고요. 한 개만 있으면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인데 좌나 우 중에 어느 것이 큰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퀄이 하나 붙게 되면 좌측보다 우측이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 하나 붙여주는 겁니다. 이건 이미 다 배우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퀄 표시가 두 개 있는 것과 부등호가 있는 것인데요. 이퀄 표시 두 개 있는 건 조금 이따 한 개 있는 것과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기 부등호 옆에 이퀄 표시 있는 거 요거요. 요거는 부등호를 먼저 쓰고 이퀄이 뒤쪽으로 와야 됩니다. 요걸 간혹 거꾸로 쓰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퀄 표시를 먼저 쓰고 부등호를 쓰면 오류 납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논리연산자인데요. 논리연산자에 AND 부호가 두 개 붙은 것과 영문 AND가 있습니다. 요거는 좌측과 우측일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러니까 부호를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의 수식이나 뭐 값들을 동시에 만족할 때에 AND라는 함수가 들어가고요. 요 밑에 막대기 두 개 부호와 5월이라는 거인데요. 요거는 합집합입니다. 위에는 교집합, 아래는 합집합. 좌측의 조건을 만족하거나 우측의 조건을 만족하는 두 가지 조건 중에 어느 가 하나만 조건을 만족하여도 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5월이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건 느낌표 한 개짜리인데요. 좀 전에 이거 뒤에 등호가 하나 붙었었죠. 이퀄이 하나 붙었었는데 느낌표 하나만 쓸 때는 부정입니다. 요거 느낌표가 붙고 뒤에 무슨 조건문이 있으면 그 조건을 제외한다. 그 조건은 아니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 요 세 개는 실전에서 바로 실습해 보면 바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강의를 위해서 수식을 하나 미리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신호 검색 신호고요. 신호 검색 지표고요. 강의용으로 AND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그리고 수식란에 이렇게 수식을 썼는데 A 수식은 뭐냐면 close 정가가 뒤에 AVG C, 10 그러니까 10일 이동평균선보다 크면이라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B 조건은 AVG 10 C.10 10일 이동평균선이 AVG C, 20일 이동평균선보다 크면이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A 조건만 이렇게 하나 쓰게 되면 A만 조건을 만족하게 되고 B라고 쓰면 B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데 A and B라고 쓰면 A 조건과 B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교집합이 된다는 거죠. 교집합에서 작업지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지장에서 수식검증, 수식의 이상 없습니다. 닫기 하고 이것을 불러와 가지고 신호 검색에서 불러서 강의용 AND를 불러보면 여기에 색깔을 좀 밝은 걸로 바꿔볼게요. 여기에 요게 10일 이동평균선이죠. 여기에 2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A 조건은 10일 이동평균선보다 종가들이 크면 이런 조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B 조건은 10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보다 크면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요 캔들부터 이제 화살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거 첫 화살표인데 여기 기준에서 볼게요.
10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치고 올라가서 위쪽에 더 크면이라는 이 크면이라는 조건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첫 신호가 나옵니다. A 조건은 얘도 만족한 것이죠. 얘도 이 캔들도 만족했지만 결국 A and B 교집합만 따지기 때문에 여기서 첫 신호가 나오고 끝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마지막 끝나고 이 밑으로 A 조건이 해당이 안 되죠. B 조건은 아직도 살아 있어요. 이렇게 10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지만 A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가가 10일 이동평균선보다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종가 내려왔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화살표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같은 조건으로 A or B 합집합이죠. 합집합 A or B로 하면 신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작업 저장하고요. 수식 검증 이거 없습니다. 닫기. 그리고 나서 사용자 검색에 가서 강의용 엔드를 OR로 바꿔야 되는데 엔드가 됐네요. 겹치니까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눈에 좀 보기 좋게요. 깜장으로 할까요? 네. 깜장으로 해놓으니까 A 조건은 뭐였죠? A 조건은 10일 이동평균선 위에 캔들이 종가가 위치하는 것들. 또 하나는 B 조건은 10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는 것. 즉,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전부 다 화살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0일 이동평균선이 더 커요. 값이 10일보다 더 큰데도 불구하고 이 10일 이동평균선 위에 종가가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교집합 값으로 요 세 개가 더 추가로 나타납니다. 여기 끝에서도 그렇죠. 여기 아까 여기 끊어진 엔드로 하면 없었는데 5월로 하면 여기 만들어집니다. 즉, 이 10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보다 높다는 조건 B 조건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A 조건이 성립이 안 되더라도 상관없이 신호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게 5월 합집합입니다. 다음은 부정 느낌표 1개짜리요. 그 함수가 나올 차례인데요. 요건 어떻게 사용하냐면 A and B 이렇게 돼 있었죠. 아까 A and B 그러면 A와 B의 조건을 교집합 조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 근데 요 B 조건을 제외시키고 싶다 그러면 앞에다가 느낌표를 하나 딱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느낌표를 찍으면 B 조건을 제외한 A입니다. 자, 이제 작업 저장하고요. 수식 검증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닫기 한 다음에 신호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신호를 불러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떴는데 확실하게 표시를 해볼게요. 검정색으로 확인. 여기 뜨죠? 이건 뭡니까? A 조건은 뭐였죠? A 조건은 10일 이동평균선 위에 종가가 있을 경우에요. 그럼 여기 아까 A 조건이 여기 전부 다 화살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B 조건은 뭡니까? 10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보다 큰 위쪽에 있는 값이 클 때 조건이 B 조건이죠. 이 B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동안에는 신호가 전혀 안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부정이죠. 조건문 중에 부정해서 지워버리고 싶을 때 느낌표 자리를 쓴다. 바로 무슨 뜻으로 쓰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연산자 and or 그리고 부정의 함수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앞전에 조금 밀어놨던 요 equal 두 개가 붙어 있는 것, 그리고 여기 느낌표와 equal이 하나 붙어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술 연산자가 있는데요. 산술 연산자 안에 equal과 이 세 개가 어떻게 상호관계를 갖고 있는지 다른지를 알아볼 시간이에요. 산술 연산자는 그냥 우리가 덧셈 뺄셈이기 때문에 설명 안 했습니다. 요거는 퍼센테이지. 이것도 따로 설명드려야겠네. 조금 이따가요. 그리고 요거는 삭감 모양은 제곱근의 함수고요. 이승이라는 뜻이죠. equal은 지금도 썼어요. 지금도 연습하면서 강형 end 함수에서 end 지표에서 여기 equal A는 우측의 조건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equal은 우리가 생각하는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해서 결과값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수식관리자에서는 이 한 개짜리 equal은 우측의 값을 계산해라가 아니고 우측의 값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조건도 가질 수 있고요.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A equal 하고
뒤에 나오는 문장을 이후부터는 A로 다 통칭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에 우리가 덧셈 뺄셈 할 때 equal하고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두 개가 연속으로 붙어 있는 등호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일단 문단을 좀 나눌게요. 메모장으로 좀 쓰려고요. x equal 두 개 붙이고 y 이런 조건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러면 x와 y가 같다면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00 그냥 아주 쉽게 100은 좌측과 우측이 같다면 이라는 조건이었으니까 이거는 저기 정의되죠? 예, 정의됩니다.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요건 너무 극단적이네요. 아무튼 x에 무슨 조건이 있었고 y에 무슨 조건이 있었는데 왼쪽 조건과 오른쪽 조건이 같다면 이라는 문장입니다. 예, 같다면 그렇다면 x하고 느낌표 하나에 equal 쓰고 y 이렇게 한다면 x가 y하고 다르다면 이런 조건이 됩니다. 이제 설명은 이렇게 했고요. 다시 문단 나누고요. 우리가 데이트라는 함수를 배웠었어요. 데이트를 한 개만 쓰면 오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그런데 느낌표에다가 equal을 쓰고 다시 데이트 가로치고 하나라는 거는 그 하나 앞 지금 오늘 현재 데이트보다 하나 앞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괄호 1 하면 어제예요. 어제. 오늘과 어제가 다르다면 이라는 조건문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날짜 변경선을 넘어가면 이라는 수식입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조금 쉽게 이해되시죠? 예. 어려운 함수는 아닌데 설명이 자꾸 복잡해지네요. 혹시나 혼돈 가실까봐 자꾸 설명을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x 값을 구했는데 x 값과 y 값을 구해놓고 나서 두 개를 상대 비교할 때 이거 두 개 값이 같다면 이게 두 개의 값이 다르다면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연산자의 마지막 함수 퍼센테이지 부호입니다. 이건 설명에는 나머지라고 써 있는데요. 나머지는 맞습니다만 나머지를 구하는 것보다는 되돌이 값을 구하는데 더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나머지와 되돌이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센테이지 부호 함수를 하기 위해서 강의용 논리연산자 수식 이름은 퍼센테이지로 그냥 적었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에 썸이라는 함수 아시죠? 예, 1씩 더해가는 겁니다. 하나씩 1이라고 쓰면 1씩 더하고 요 가운데 무슨 C라고 close라고 쓰면 종가를 계속 누적해서 더해갑니다. 지금은 1이라고 해서 차트 맨 좌측에 0부터 시작해서 차트 맨 끝에 캔들이 하나 생길 때마다 1씩 더해가는 값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냥 이거는 1씩 더합니다. 여기다 2라고 쓰면 2씩 더해가고요. 쉽습니다. 이건 전 누적 함수라고 그래요. 그냥. 자, 여기다가 함수를 쓰고요. 1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이상이 없고요. 이 수식을 불러와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 일씩 쭉 더해 나갔어요. 더해 나갔으니까 뭐 끝없이 큰 수가 됐겠죠. 여기 캔들 개수만큼 여기 600개의 캔들이 있으니까 599라는 숫자가 마지막에 나왔겠네요. 예. 그때 이거를 되돌이 퍼센테이지 함수 되돌이 10을 해 놓으니까 여기 0값이죠. 여기 1값, 2값, 여기 1값, 2값, 3값, 4값 보면 돼. 0, 1, 2, 3, 4, 5, 6, 7, 8, 9 10번을 진행하더니 다시 0으로 떨어집니다. 즉 되돌이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정한 값이 있을 때 일정한 값을 퍼센테이지 10 하면 10개 단위로 퍼센테이지 5 하면 5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반복을 시켜줍니다. 10개. 그래서 조금 전에 배운 거 있죠. 조금 전에 메모판 하나 열어볼게요. 조금 전에 배운 거. 이게 지금 이렇게 앞전에 지금 순환해서 10 A라고 하고요. 그것을 A라고 순환시킨 것이요. 순환시킨 수식을 A라고 했을 때 A가 5라면 이런 조금 전에 배운 거죠.
이퀄 두 개 쓰는 거야.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놓으면 이게 뭐가 되느냐, 이 조건은 무엇이 되느냐, 이 조건은 0부터 시작했으니까 1, 2, 3, 4, 5, 6, 5 요거네요. 요 지점에 캔들을 바로 불러와 버립니다. 예, 요 지점에 캔들을 바로 불러와 버려요. A가 5 하면 이 캔들을 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겠죠? 예, 이게 되돌이 방식이고요. 나머지 방식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가 일봉 차트니까요. 데이트라는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데이트 먼저 번에 배웠었죠. 날짜. 이렇게 해서 되돌이표 100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수식 있어 없습니다. 요 라인에 요거는 지워야겠죠. 앞전 지우고요. 작업 저장 닫기. 자, 결과값을 보기 전에요. 하나 설명하고 넘어갈 게 있죠. 데이트라는 것이 뭔지 모르시는 분. 2018년 오늘이 며칠이에요? 10월 16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2018 10월 161 이렇게 해서 8자리로 데이트는 8자리로 구성됩니다. 이 데이터를 지금 100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100. 100으로 나눴으니까 여기에 이 자리에 소수점이 하나 딱 찍히면서 16이라는 숫자가 남게 됩니다. 요게 나머지예요. 16이 나머지예요. 2100으로 나눈 거. 그러면 월로 나누면 여기가 나오겠죠. 예, 100으로 나누면 여기서 소수점 지키고, 여기 만으로 나누면 월에 가서 소수점 지키고, 지금은 100으로 나눴으니까 16이라는 숫자가 나머지가 됩니다. 이것을 확인을 해 놓고요. 그래 나눈 상태에서 함수 아까 보조지표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부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씩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니까 파워창에 뜨네요. 2018년 8월 1일이죠. 그러니까 2018-08-01이라를 100으로 나눴기 때문에 01이라는 나머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은 1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 요건 1일 날 나온 캔들이고, 아무거나 갖다 대면 여기는 20이죠. 20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20이라는 거는 이 캔들 만들어진 날짜가 20일이라는 거예요. 8월 20일이죠. 2018년 8월 20일. 그럼 오늘로 가보죠. 맨 마지막 오늘. 2018년 10월 16이네요. 2018년 10월 16. 그럼 맨 밑에 가격은 얼마입니까? 16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머지 값을 찾는 법입니다. 이 나머지 값을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나머지 값을.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뭐 이게 이 캔들이 며칠 날 만들어진 거지 하고 값을 바로바로 알 수 있듯이, 어떤 결과값을 갖고 결과값의 뒷자리, 단자리 또는 10자리, 100자리까지만, 그 앞에 더 큰 수는 필요 없다. 단자리, 10자리, 100자리, 거기까지 3개의 자리만 보겠다. 더 큰 숫자는 다 삭제해 버리겠다 했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서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렵진 않습니다. 나머지 값하고 되돌이 값,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다는 거.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연산자 함수에 대한 것을 다 배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함수가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수식관리자도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하면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